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제 끝이야. 처음엔 조용한 전학생이었죠. 도시락을 엎어도 체육복을 버려도 단 한마디 항의도 없던 아이. 모두가 그녀를 만만하게 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그 아이가 한때 부산을 흔들던 조직 두목의 딸이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 로스앤젤레스 근교 세인트 마리 고등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도착했어요. 17살 한국 소녀 유나는 아버지의 지시로 혼자 미국 땅을 밟게 되었죠. 인천공항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을 나눌 때 그는 딸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어요. 하나야, 거기서는 절대 우리 집안 얘기하지 마라.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 눈에 스치는 걱정과 미안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태식 한때 부산 백호파를 이끌었던 그는 딸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첫 등교일 유나는 일부러 구석진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검은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시선을 책상 위에 고정시켰죠.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도 간단히 인사만 했어요. 안녕, 유나야. 그런데 쉬는 시간, 금발 머리를 한 샬롯이 친구들과 함께 유나 책상 앞에 나타났어요. 샬롯은 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죠. 아버지가 교육청 부국장이라 선생님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머, 새로운 친구네. 어디서 왔어? 샬롯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유나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왔어. 와, 한국. 거기 인터넷도 있어? 샬롯 주변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응,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레시피로 직접 만든 김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그런데 샬롯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생선 냄새가 나는데? 김밥이야. 이상한 음식이네. 우리는 샌드위치 먹는데.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조용히 도시락을 덮고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참아, 유나야. 아빠 말씀대로 평범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샬롯은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조용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유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샬롯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샬롯은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유나의 눈에는 고요한 바다처럼 깊은 무언가가 흘러넘치고 있었거든요. 미안, 방해가 됐어?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샬롯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날 오후 유나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 한국어로 된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준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들 중 하나였죠. 책장을 넘기면서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아빠 말씀대로 참고 있어.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샬롯이 이미 자신을 새로운 타겟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말이에요. 교실 안은 조용하지만 유나의 속은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죠. 하나야,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하교 시간, 유나는 버스를 타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마련해준 원룸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날 밤 유나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 새 친구들도 만났고. 거짓말이었지만 유나는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샬롯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복도에서 지나가며 일부러 유나의 어깨를 부딪히거나 수업 시간에 뒤에서 종이 뭉치를 던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유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샬롯은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유나가 체육 수업을 위해 탈의실에 갔을 때였죠.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체육복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 옷이 어디 갔지? 유나는 탈의실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체육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평상복 그대로 다음 수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담임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유나야, 왜 체육복을 안 입었어? 미안해요. 체육복을 못 찾겠어요. 그때 샬롯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아까 쓰레기통 근처에서 뭔가 봤는데요. 결국 유나는 학교 뒤편 쓰레기통에서 자신의 체육복을 발견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위에 던져진 채로 말이에요. 체육복에는 케첩과 머스터드가 범벅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체육복을 주워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에 씻어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참아, 유나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유나는 거울 옆 벽에 낙서를 발견했어요. 동양쥐집으로 가라. 검은 매직으로 크게 써진 글자들이 유나의 눈에 박혔어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아빠라면 뭐라고 했을까? 강태식은 항상 딸에게 말했어요. 하나야,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점심시간 유나는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꺼냈어요.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들어 있었죠. 유나에게는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샬롯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 또 그 이상한 음식이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학생들이 불편해하는데.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 다른 자리로 갈게. 하지만 샬롯은 유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한국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이 저런 걸 먹어? 그때 샬롯이 갑자기 유나의 도시락을 집어들었어요. 유나가 말릴 틈도 없이 바닥에 엎어버렸죠. 아, 도시락 속 김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마지막 레시피가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것이었죠.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유나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유나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음식을 치우고 있을 뿐이었죠. 샬롯은 그런 유나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정말 순한 양 같네. 이래서 동양인들이 만만하다는 거야. 그때 유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샬롯과 눈이 마주쳤죠.
유나의 눈에는 여전히 고요함이 흘러넘치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유나는 마지막 김밥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엄마, 이 도시락 정말 소중했는데.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날 오후 유나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구석진 자리에서 한국어 소설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책장을 넘기다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샬롯과 친구들은 복도에서 유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보통 애들이면 울거나 화라도 낼 텐데. 더 재밌게 해봐야겠어. 너무 밋밋해. 아직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도 모르고 있었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샬롯의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하나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억해. 너는 소중한 아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야. 유나는 눈을 감고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엄마, 조금만 더 참을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볼게.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유나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시선이 모두 칠판을 향하고 있었죠. 유나도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어요. 유나 더렛. 크고 굵은 글씨로 써진 낙서가 칠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쥐라는 뜻이었죠.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유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걸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물통에서 물을 마시며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유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칠판으로 걸어가서 지우개를 들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천천히 낙서를 지워나갔어요. 한 글자씩 차근차근. 마지막 글자를 지우고 나서 유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분필을 들어 칠판 아래쪽에 단 한 글자를 썼어요. 끝.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유나는 분필을 분필대에 놓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샬롯이 친구와 함께 교실로 들어왔죠. 샬롯은 칠판을 보고 눈을 찡그렸어요. 자신이 써놓은 낙서가 지워져 있었고 대신 끝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어요. 누가 지웠어? 샬롯이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샬롯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죠. 설마 내가 지운 거야? 유나는 고개를 들어 샬롯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응. 그리고 저건 뭐야? 끝이라고? 유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더 이상은 안 돼.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이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샬롯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쟤 드디어 미쳤나 봐. 더 이상 안 된다고? 웃기네. 하지만 교실 안 일부 학생들은 유나의 침착한 태도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않던 유나가 처음으로 선을 그었던 거죠. 점심시간 유나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유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아빠라면 뭐라고 하실까?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강태식은 금방 전화를 받았죠. 하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아빠, 질문이 있어. 뭔데?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참는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다른 거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어요. 강태식은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나야, 참는 건 힘을 기르는 거고, 당하고 사는 건 힘을 잃는 거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아빠,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을 지키는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샬롯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샬롯은 유나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 정말 재미있는 애구나. 지금까지 만난 애들 중에서 가장 특이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어. 여기서는 내가 왕이거든. 그때 유나가 처음으로 샬롯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왕이라고? 유나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샬롯은 순간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래, 왕이야. 그리고 너는 그냥 불쌍한 전학생일 뿐이고.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샬롯에게 한 걸음 다가갔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샬롯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참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샬롯은 순간 뒤로 물러났어요. 유나의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뭔가 위험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샬롯도 쉽게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옥상을 떠났죠. 하지만 샬롯은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 유나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구나. 유나는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엄마, 아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내 방식대로 해볼게.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에서는 연례 스피치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 대회는 학생들이 자유주제로 발표하는 행사였죠. 샬롯은 늘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샬롯의 이번 주제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하여였어요. 겉으로는 학술적인 제목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동양 문화를 은근히 조롱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죠. 샬롯은 친구들과 함께 발표 준비를 하면서 유나를 의식한 듯한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어떤 문화는 발전하고 어떤 문화는 뒤처져 있어. 이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가자 명단에 유나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던 유나가 갑자기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한다고 했으니까요. 유나가?
설마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까? 목소리도 작은데 무슨 스피치를 하겠어. 학생들은 수군거렸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대회 당일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부모들도 몇몇 참석했는데 샬롯의 아버지인 교육청 부국장도 와 있었죠. 샬롯이 먼저 무대에 올랐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샬롯의 발표는 유창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특정 문화권을 암시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섞여 있었죠. 어떤 문화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반면 어떤 문화는 폐쇄적이고 구식이에요. 우리는 더 발전된 문화를 추구해야 해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어서 유나의 차례가 되었어요. 유나는 단순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죠.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나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안녕하세요. 유나의 첫 마디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오늘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힘으로 생각해요.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강함이라고 하죠. 유나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진짜 강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뒤에 있는 이유를 높이는 거예요.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유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음식을 가진 곳에서요. 처음에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유나는 샬롯을 바라봤어요. 샬롯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다름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이제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일으켜 세우죠.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죠. 관객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커져갔죠.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 목소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을 말이에요. 샬롯은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당을 나가버렸죠. 하지만 아무도 샬롯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나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진짜 강함은 침묵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유나가 발표를 마치자 강당 전체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 순간 유나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정말 훌륭한 발표들을 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줬네요. 그날 저녁 유나의 발표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유나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늘 제 목소리를 냈어. 그래, 하나야. 어땠는데?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후련했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그게 우리 하나 맞다.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유나의 발표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화제가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용기 있는 한국 소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이 관심은 유나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 아침 샬롯의 아버지인 교육청 부국장 리차드 앤더슨이 교장실에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그 전학생 말이에요. 유나라는 아이요. 교장은 당황했어요. 유나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앤더슨이 봉투 하나를 교장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된 문서들이었죠. 강태식, 부산 백호파 전 두목 마이너스 은퇴 후 딸을 위해 미국 유학 보내. 유나, 13살 때 납치범 제압하며 화제. 전설의 조폭 딸로 불려. 백호파 강태식의 딸, 조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보스로 통해. 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정말인가요? 모두 사실이에요. 우리 학교에 조폭의 딸이 다니고 있다는 뜻이죠.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 유나의 배경을 조사했던 거죠. 그 아이가 어제 한 발표도 이제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위협이었을 수도 있어요. 교장은 혼란스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나는 모범적이고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정보가 나타났으니까요. 한편 샬롯은 이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죠. 아빠가 조사해 봤는데 그 유나라는 애는 조폭의 딸이래. 뭐라고? 샬롯은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드디어 유나를 몰아낼 수 있는 빌미를 찾은 거였죠. 진짜야. 아빠가 자료도 다 찾아냈어. 한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의 딸이라고. 그날 밤 샬롯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내일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고 선생님들의 시선도 달랐죠.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교장이 교실에 나타났어요. 유나야, 교장실로 좀 올래? 유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교장을 따라갔어요. 교장실에는 교감과 상담교사도 함께 있었죠. 유나야, 앉아. 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유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니? 유나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조사한 거였죠. 마음속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지만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입학할 때 이런 사실을 숨겼지? 숨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은퇴했고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교장은 유나의 침착한 태도에 놀랐어요. 죄책감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유나야, 내가 나쁜 아이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슨 문제요? 유나의 질문에 교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유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소문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샬롯이 적극적으로 퍼뜨린 거죠. 유나가 조폭의 딸이래.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눈을 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 우리 조심해야겠어. 혹시라도 건드리면 큰일 날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유나를 피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오히려 유나에게 관심을 보였죠. 유나야, 괜찮아? 수학 시간에 옆자리에 앉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너잖아. 유나는 에밀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자신 때문에 에밀리도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샬롯은 드디어 정면 승부를 걸어왔어요.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던 유나 앞에 나타난 거죠.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났네? 유나는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샬롯을 바라봤죠. 정체라고 하니? 조폭의 딸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척했던 거구나.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응, 맞아. 제 아버지는 조폭이었어. 유나의 솔직한 대답에 샬롯은 순간 당황했어요. 부인하거나 변명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하게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어.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샬롯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너 혹시 나를 위협하는 거야? 아니야. 단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유나는 샬롯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담긴 무언의 힘이 샬롯을 압도했어요. 샬롯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죠. 그 다음 날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유나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었죠. 일부는 유나를 무서워하며 피했고 다른 일부는 오히려 호기심을 보였어요. 샬롯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어요. 점심시간 많은 학생들이 모인 카페테리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조폭의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니 정말 무섭지 않아? 언제 칼이라도 들고 나타날지 모르잖아.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샬롯의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유나의 발표를 들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오히려 샬롯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샬롯,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유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았잖아. 샬롯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친구들마저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방과 후 교실에는 유나와 샬롯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에 갔고 청소당번이었던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죠. 샬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교실 문을 닫고 유나 앞에 섰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유나는 걸레질을 계속하면서 대답했어요. 청소 다 하고 가. 청소? 지금 그게 중요해? 샬롯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유나는 걸레질을 멈추고 샬롯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했어? 뭘 했냐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잖아. 샬롯의 외침이 빈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나는 아무것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했을 뿐이야. 거짓말. 내가 그 발표를 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샬롯은 유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래서 진짜 조폭의 딸이었네. 칼도 가지고 다녀. 유나는 긴 침묵 후에 입을 열었어요. 응? 뭐? 응, 나는 조폭의 딸이야. 유나의 솔직한 대답에 샬롯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죠. 그럼 진짜 무서운 일도 할 줄 아는 거네? 할 줄 알아.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교실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하지만 하지 않아.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유나는 걸레를 양동이에 넣고 샬롯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도망치듯 여기 왔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유나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날 건드린 건 너가 처음이야. 그 순간 샬롯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었죠. 마치 위험한 동물을 깨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할 건데? 샬롯이 도발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유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나가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샬롯의 손목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가볍게 비틀면서 샬롯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아! 샬롯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유나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았죠. 유나는 샬롯을 벽에 가볍게 밀어붙인 채로 말했어요. 이게 달라. 뭐가? 나는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나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 무슨 소리야? 강해지고 싶어 하잖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유나는 샬롯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정말로 혼자가 되거든. 샬롯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유나의 말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나는, 샬롯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나는 그냥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 알아. 유나의 대답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답이 아니야.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유나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죠. 샬롯,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다만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을 뿐이야. 유나가 나간 후 샬롯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그날 밤 샬롯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한편 유나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제 정체가 들통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우리 하나 다 컸네. 이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응, 아빠. 그런데 아빠. 왜? 나는 아빠와 다른 방식으로 강해지고 싶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그 주말, 유나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적한 구석 자리에서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유나가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름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봉투였죠.
유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체를 보자마자 유나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었죠. 샬롯의 글씨였어요. 편지 내용은 유나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나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정말 어려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편지를 써본 적이 없거든. 사과하는 편지 말이야. 나는 사실 내가 부러웠어. 조용하지만 당당한 모습이,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말이야.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안심이 되거든. 우리 아빠는 완벽주의자야.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화를 내지. 때로는 손찌검도 해. 교육청 부국장의 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면서. 그래서 나는 항상 1등이어야 했고,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했어. 그래야만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거든. 내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내 차분함이, 내 진정성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 보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내가 약해 보였고 저항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나는 틀렸어. 너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거였어. 나처럼 누군가를 무너뜨려서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거였지. 지난 금요일 내가 나를 제압했을 때 놀랐어. 하지만 더 놀란 건 내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야. 그때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냥 평범하게 자신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였지.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를 보면서 알았어. 진짜 강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너처럼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도시락을 엎었던 것도, 체육복을 버렸던 것도, 낙서를 했던 것도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거든. 다만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앞으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아니,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내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해. 고마워, 유나. 내가 나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가르쳐줘서. 샬롯. 유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샬롯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였거든요. 유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점심시간 유나는 샬롯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샬롯은 보이지 않았죠. 평소 샬롯이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유나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샬롯을 발견했죠. 샬롯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샬롯아. 유나가 부르자 샬롯이 돌아봤어요. 샬롯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편지 읽었어? 응. 유나는 샬롯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옆에 서서 함께 먼 곳을 바라봤죠. 고마워. 뭐가? 진심을 말해줘서. 샬롯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나 정말 나쁜 애였지? 아니야. 유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힘든 애였을 뿐이야. 샬롯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나는 정말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더라. 유나는 샬롯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괜찮아. 괜찮다고? 응. 이제부터는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믿어. 그날 오후 유나는 교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상담교사를 찾아 조용히 말했죠. 자퇴하고 싶어요. 유나야, 왜 갑자기? 제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나 학교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상담교사인 미세스 김은 유나를 말렸어요. 그런 이유로 자퇴할 필요는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럼 됐어.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유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교감실에서 교감 선생님은 유나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기사 봤어. 무서운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너는 아버지와 달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맞서되 누굴 해치지 않았거든. 그게 내 진짜 강함이야. 유나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유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자퇴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말리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더 당당하게 살아볼게. 아빠 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우리 하나. 그게 맞다. 그날 밤 유나는 샬롯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샬롯아,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줄게. 잠시 후 샬롯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나 같은 애한테도? 너 같은 애라니. 그냥 내 친구야. 유나의 문자를 받고 샬롯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웃음이었죠.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학교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유나와 샬롯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유나와 샬롯은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유나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가져왔고 샬롯은 그걸 맛있게 먹고 있었죠. 이 김치 정말 맛있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만들어 볼래? 아빠가 한국에서 재료 보내주신대. 진짜? 좋아. 그때 다른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유나를 무서워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유나야,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응, 좋아. 샬롯도 갈 거지? 당연하지. 유나를 둘러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샬롯은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만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학교에서는 또 다른 발표 대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우정이라는 주제였죠. 샬롯이 나서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나 이번에 발표해보고 싶어. 정말? 주제가 뭔데? 우정에 대해서. 내가 배운 진짜 우정이 뭔지 말해보고 싶어. 발표 당일 샬롯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고 자신만만한 표정 대신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배운 진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샬롯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지만 훨씬 진정성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친구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따르게 하거나 누군가보다 위에 서는 게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관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달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샬롯은 객석에 앉아 있는 유나를 바라봤어요.
제가 배운 진짜 강함은 침묵 속의 존엄이었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힘이 진짜였어요. 샬롯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저는 한 친구를 많이 괴롭혔어요. 질투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관객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친구는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죠. 샬롯은 마지막으로 유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야, 고마워. 내가 나에게 진짜 우정이 뭔지 가르쳐줘서. 관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유나와 샬롯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대립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샬롯아, 발표 정말 좋았어. 고마워. 진심이었어. 나도 고마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샬롯이 먼저 입을 열었죠. 유나야, 나 아빠한테 말했어. 더 이상 완벽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화를 내시더라. 하지만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자신도 모르게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다고. 유나는 샬롯의 손을 잡아줬어요. 다행이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네. 응. 그런데 유나야, 너는 어때? 아직도 아빠가 그리워? 그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여기서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유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졸업식에서 샬롯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유나와 함께였죠. 오늘 저희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간관계였어요. 샬롯이 말하자 유나가 이어받았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연설에 관객들은 감동받았어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졸업식이 끝나고 유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졸업했어. 축하한다, 하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공부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빠를 만날 거야. 그때까지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응. 그런데 아빠, 이제 나는 조폭의 딸이 아니라 그냥 유나로 살 거야.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그게 바로 아빠가 원했던 거야. 우리 하나가 자신만의 길을 찾은 거구나. 그날 저녁 유나와 샬롯은 마지막으로 학교 옥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유나야, 대학교 가서도 친구하자. 당연하지. 우리 평생 친구야. 고마워, 정말로. 내가 나를 바꿔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줘서. 두 사람은 웃으면서 포옹했어요.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그들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진짜로 강해졌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강함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강함을요. 그렇게 유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유나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